네, 저는 아마존 타임스트림 시계열 데이터 전용 데이터베이스 소개에 대해서 발표할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서버리스, AWS, 웰 아키텍티드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버를 타입스크립트와 노드.js를 활용한 서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먼저 베터나야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신러닝, 블록체인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우리 드라마 10부작, 20부작 이런 것들을 이제 드라마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시간의 10부작, 20부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시간을 중점으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합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나온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는데 한계점 또는 어려운 점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의 형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참조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레키, 조인 등이 가능한 점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한 ACID, 아토믹시티, 콘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듀러블리티 등과 같이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 하나의 데이터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트랜잭션과 같은 많은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테이블의 스키마에 따른 데이터들만 다룰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공부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이 각 회사에 존재하고 있죠. 다이나모DB와 같이 키밸류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떨까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확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나모DB는 저장하는 양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설계 구조는 빠르게 통계값을 산출해내는데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디스와 같이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떨까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서버가 리부팅 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사라집니다. 짧은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또 넵튠은 어떨까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이거는 관계를 분석하는 데 더욱 용이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인 QLDB와 같은 레저 원장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히스토리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에 따른 분석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인덱싱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위키디피아를 찾아보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create 이런 방식으로 속성을 추가해서 시간에 대해 의존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AWS의 타임스트림이 나오기 전까지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럭스DB, 프로메테우스, 엘라스틱서치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통한 모니터링 도구를 많이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파나에도 비주얼라이징을 해서 인플럭스DB와 연동을 해서 비주얼라이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기 전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했을까요? 모두들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MySQL, PostgreSQL과 같은 RDB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먼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ERD를 그려야 합니다.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마니퓰레이션 랭귀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습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RDB에 데이터를 넣기 전에 ERD를 그리고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로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같은 DDL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들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고 다시 이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디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스키마는 유연하지 않습니다. 넣는 데이터가 다양해질 때마다 알터 테이블과 같이 DDL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우와 컬럼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키마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RDB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단 하나의 축입니다. RDB와 달리 인덱싱이 필요한 데이터는 시간뿐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데이터 포인트는 타임 스탬프와 하나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고 실시간 의사결정, 경고 및 대시보드를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생성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RDB처럼 업데이트 델레트 작업이 빈번한 작업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는 인서트와 리드에 성능이 중점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통해 구현한 대시보드입니다.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그리고 pH, 그리고 하루 동안 가장 머물러 있던 온도와 일교차까지 이 히트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근처에 많은 시간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B로도 이와 같은 대시보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RDB에 많은 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는 시간 추이에 대한 분석에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계치를 출력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리인벤트를 통해 새로 발표된 데이터베이스로 아마존 타임스트림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지원해줄 아주 강력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비용의 10분의 1로 1000배 더 빠른 쿼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타임스트림은 데이터를 시간 간격에 따라 구성하므로 쿼리 답변을 위해 검색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범위의 시간만큼만 스캔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도의 계층에서 삽입 및 쿼리를 실행하기 때문에 리소스 경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임스트림은 매일 수조 개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와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곧 초당 1000만 단위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는 평화라, 어림샘, 보관과 같은 내장 분석 기능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빠르게 준비하고 분석합니다. 평화라란 어떤 부드러운 곡선을 기준으로 패턴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어림샘은 자릿수가 많은 수를 계산할 때 결과의 대략적인 값을 구하는 셈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관은 약해진 또는 수신이 누락된 단위 길이의 신호 요소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빠른 분석을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타임스트림의 적응형 쿼리 엔진은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와 같은 다양한 시간 간격에 맞게 최적화되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쉬워집니다. 타임스트림은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를 지원합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간의 데이터는 메모리 스토어에 저장할 수 있고요. 자주 조회하지 않는 데이터는 마그네틱과 SSD를 활용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빠른 분석이 필요하다면 메모리를 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스토어로 쭉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임스트림의 데이터 보존 정책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저장 방식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데이터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의 한계 때문에 데이터를 비워주고 아카이빙하는 크론잡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존 타임스트림은 서버리스입니다. 인플럭스DB, 몽고DB, RDS 등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서버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개발자에게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서버리스 서비스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비즈니스 로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근 AWS의 신규 서비스는 서버리스형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치, 설정, 구성과 같이 인프라에 신경을 쓰기보단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임스트림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간단하게 모니터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는 시간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 I/O 등 호스트의 정보가 다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타임스트림에 저장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시로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 정보가 아닌 이거는 CPU와 서버에 접속하는 것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실시간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등의 정보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버의 CPU, 메모리 등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과 합쳐진다면 시간 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이상 징후를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IoT 센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성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IoT 디바이스들의 데이터들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는 대부분 시간에 따른 데이터들이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도, 습도,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가스 사용량, 집안에서 움직임이 발생한 시간 등등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심장박동, 체중과 같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시간의 추이에 대해서 다 분석이 되어야만 하는 데이터들이죠. 그 밖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그널 프로세싱,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이죠. 프리퀀시라든지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패턴 인식, 그리고 경제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만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웨더 포캐스팅, 여기에 재미로 조세호 씨가 나왔는데요. 일기예보 등 그리고 지진 예측 같은 거를 예측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 같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요소가 들어갔다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항상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 스트림이 이렇게 좋다고 말을 했는데 가격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타임 스트림의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정책은 읽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메모리, SSD, 일반적인 하드와 같은 저장 장치에 대한 비용, 쿼리시 데이터 스캔에 대한 비용, 그리고 데이터 전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읽기는 1kB를 기준으로 100만 쓰기에 0.5달러가 발생합니다. 저장 장치는 메모리가 가장 가격이 나가며 SSD, 그리고 마그네틱 스토어 순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쿼리는 1TB 스캔당 10달러입니다. 그리고 쿼리를 스캔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대해서 인덱싱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인덱싱이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밀리세크 단위의 조회를 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스캔 비용만 청구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정책에 대한 비용 구조인데요. AWS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AWS에 구축되어 있다면 타임스트림을 사용하는데 데이터 전송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데이터를 AWS 밖으로 내보내고 싶다면 1기가 이상부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참고로 했던 문서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 AWS 타임스트림에 들어가면 공식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